지금 부동산 PF를 허그, 산업은행, 기업은행채를 발행해서 주고 있는데 이게 국책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면 위기가 끝난 거는 아니냐 그러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PF 25조 더 풀면 한국은 괜찮을까? 60조나 빵꾸가 났는데. 자, 그러면은 부동산 PF 상황부터 봐야 되겠죠. 부동산 PF를 지금 더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 지금 PF 리스크 오늘 뜬 기사예요. 여전히 위험하다. PF 위기 굉장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부동산 PF가 위험하냐? 야, 부동산 PF가 위험한 건 첫 번째는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안 되고 입주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부동산 PF가 위험해진 가장 큰 이유예요. 부동산 PF가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 프로젝트. 이거는 담보가 아니라 신용이 아니라 사업성에 따라서 빌려주는 거죠. 파이낸싱은 요거는 어차피 대출이란 소리고, 즉 사업성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는데 사업성이 좋지가 않다는 소리죠. 그러면 왜 사업성이 좋지가 않냐? 사업성이 안 좋은 이유는요, 사람들의 집을 살 여력은 많이 떨어졌는데 집값은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 어찌저찌 그나마 집어넣은 게 뭐예요? 13대책. 그리고 이번에 916 부동산 대책을 보면요, 이거 모든 정책이 건설사를 위한 정책만 쓰고 있다. 그래서 준손주공 중도금 대출을 풀어줄 때 원희룡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특정 단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겠다. 여기 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이맘때쯤에 준손주공 중도금 대출 불가하다. 왜? 준손주공이 아무리 좋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특정 단지만 중도금 대출 한도를 더 올려줄 수 없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한도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만 허용을 해주겠다. 그 전에 9억이었죠. 근데 준손주공 같은 경우는 2구, 3구, 4구 이런 것들 말고 84 이런 게 13억대, 거의 요거 저거 다 합치면 한 14억까지 가죠. 이런 상황에서 특정 단지를 틀어주지 않겠다. 이것도 큰 결정인데 22일이에요. 11월 22일 날 이 이야기를 했어요. 준촌주공 전용이 12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또 올리면 정책의 기준을 어디로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라고 말해놓고서 규제 완화 패키지인 13대책을 보시면요,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에서 특별공급 가능하게 해준다. 무순위 청약,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즉 무순위가 낮다 했을 때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기 용도로 또는 갈아타기 용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투기 용도로 무순위 청약을 신청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유입시키겠다는 소리예요. 중도금 대출 분양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에서 인당 한도 없이. 자, 원희룡 장관이 2번이나 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서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의 중도금 대출을 다 풀어버렸다. 그리고 전매 제한 완화. 전매 제한 완화가 뭐예요? 전매가 뭐예요? 분양권 거래를 허용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전매 제한 완화죠. 자, 분양권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즉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분양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차익을 남겨서 비싸게 팔겠다는 분양권 투기 수요를 유입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폐지. 요것도 투기 수요가 유입되도록 만들겠다. 즉 투기 수요 유도 정책과 플러스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융합된 정책이다. 이런 상황인 거고, 요 상황에서 이번에 916 대책도 보시면은, 자, 그냥 쭉 훑어보면서 어차피 영상 올라갈 거니까 쭉 훑어보면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공급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서 공급 늘리겠습니다. 신규 택지 또 지정해가지고 공급 늘리겠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될지 대응해가지고 공급을 늘릴 텐데,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빨리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3기 신도시 일찍 추진해서 좋은 것도 없습니다. 3기 신도시가 교통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만 추가되면요, 영 안 좋아요. 그러니까 GTX랑 맞춰서 추진해야지 그게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조기 공급 패스트트랙 통해가지고 조기 공급하겠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겠다. 그 다음에 철저한 공정관리 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보면은 전매 제한 또 완화해준다. 말씀드렸지만 토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업자가 사업 추진이 안 되면은 전매로 팔아버리겠다, 공공주택 용지를. 즉
토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분양가를 안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얼마나 될 수 있겠느냐. 사람들 소득은 줄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여기 공급 촉진하겠다. 근데 확실한 거 없어요. 다 11월에 뭐 2차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11월 돼야 발표가 되는 거고,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하겠다. 분양가 더 올리겠다는 소리죠. 인허가 절차 개선하고 뭐 건설 인력 확충하고 뭐 규제 정상화 시킨다고 해놓고 재건축 부담금 낮추고 실거주 의무 폐지해가지고, 즉 실수요자들 투기 수요를 더 끌어들이겠다. 그 다음에 PF 대출 보증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뭐 중도금 대출 지원하겠다. 비아파트 자금 조달 지원하겠다. 다 이런 거예요. 비아파트 규제 개선해가지고 뭐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해서 주차장 잘 확보되지도 않는 건물 짓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절차 개선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 컨설팅 지원하고 뭐 해가지고 이야기 쭉 보면요, 사업성 개선하겠다, 기부 체납 부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번에 916 대책의 핵심을 보시면은 뭐다? 건설사 금융 지원 플러스 여러 가지 규제 완화 플러스 수요 활성화예요. 요걸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에 대한 대책은 구체성이 없었고 수요 활성화만 되는 거다.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다. 공급 대책이라고 말 붙여놓고서 수요 대책을 하고 있다. 공급 부족이라서 공급 대책을 한다고 해놓고서 수요만 잔뜩 불어넣는 대책이 나왔다. 즉 지금 정부의 대책은 간단해요. 건설사 지원 플러스 수요자 확보. 수요자 확보는 크게 규제 완화를 통해서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을 완화해 주는 것. 그래서 보시면은 대출 완화 13 대책에서 중도금 한도 폐지하고 916 대책에서 은행에서 대출 더 잘 내줄 수 있도록 심사 까다롭지 않게 하도록 허그가 보증을 100% 다 하겠다. 그리고 건설사한테 금융지원만 잔뜩 하겠다. 근데 핵심적으로 수요가 소득을 통해서 건전하게 증가를 하느냐, 아니면 수요가 대출을 통해서 위험하게 증가를 하느냐, 이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소득이 안 받쳐주니까 대출을 통해서 위험하게 증가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부실만 키우는 정책이다. 단언컨대요, 13 대책 이후에 입주 시기가 됐을 때 입주율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진짜 전세도 안 구해지고 기존 주택도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지금 중도금은 잔뜩 빌려놨는데 잔금대출로 갈아탈 시에 잔금대출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잔금대출로 중도금 대출만큼 감당도 못할 것이다, DSR 때문에. 그럼 그때 입주 못하는 아파트들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부동산 PF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건설사도 금융 지원 해줘봤자 뭐예요? PF 금리가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분양이 안 될 것들 같은 경우는 브릿지론을 계속 연장만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시장 좋아질 때까지. 이러니까 공급이 안 나오죠. 근데 이 연장하면서 계속 이자는 나간단 말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이 부지가 싸게 경매로 나와야 되는데, 싸게 경매로 나오지 않고 금매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금매로 처분 또는 금매도 아니고 비싸게 오히려 처분돼가지고 분양가를 올리도록 부지 전매 제한을 완화해주겠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이 안 나오는 이유가 사업성이 떨어져서인데, 막 풀어주고서 규제 풀어주고 막 한다라고 하니까 9월에 분양이 많이 나오는 이유다, 이게.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분양받을 여력이 있느냐? 이 분양받을 여력이요, 실수요들이 분양받을 여력이 결국엔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지금 그 인허가가 줄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때 나중에 보면 매물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지금도 많이 늘어나 있는데 매물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미입주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PF가 회수가 제대로 되느냐? 일단 지금까지는 완판 만들면 회수는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중도금을 받아요. 이 중도금을 무리하게 받았죠. 이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중도금까지는 괜찮은데 잔금 넘어가는 시기에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분양받는 사람들이 잔금 시기에 엄청 위험해질 거예요. 왜냐면은 분양시장 활성화시키려고 50년 주담대도 너네 잔금 때 50년 주담대 될 것 같이 이야기해놓고 특례보금자료로 다 풀어줄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무리하게 분양을 받았는데, 그때쯤 되면 어떻게든 대출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안 되는 건데, 그럼 잔금 대출 미약고 정 안 되면 이걸 전세를 내놔야 되는데, 전세 시장이 코로나 때처럼 가격이 폭등할 수 있겠느냐, 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그게 절대 안 돼요. 왜? 코로나 때처럼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없으니까, 세계의 경제가. 그렇다고 기존주택 매각이 됐냐? 기존주택 매각도 가격이 올려가지고 팔아야 그게 가능한 거지. 이게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막 PF를 내줬어요? 그런데 지금 대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부실하게 빌려주고 있죠? 이 PF 사업장이 어떻게 되겠냐, 다들.
사람들의 여력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사업장만 여기저기 활성화 건설사에서 돈 지원해가지고 활성화시켜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기존의 금융권에서 나온 PF들도 계속 손실이 나고 있고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책에서 해준다고 해서 그거는 손실 안 나고 그건 연체율이 안 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허그 부담만 늘려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어요. 이 정책을 보고서 허그에서 뭐라고 할 것이다? 헉!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채 발행해서 받아준다. 은행채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채 늘어나면 이거 그대로 금리 반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채가 안전하냐? 국채 안전하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국채지수 포함이 안 됐다. 왜? 웬만한 나라 다 포함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인도만 안 되고 있어요. 저 나라의 채권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방증이에요. 그럼 채권 시장이 위험하다는 건 채권 가격이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미국이랑 금리 차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금리 동결한다라고 하면 미국 국채 가격이 유의미하게 떨어지지 않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심리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 샀던 사람들이 세계 국채지수에도 포함 안 되는 채권을 샀는데 미국 국채가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올라갈 여력이 많고 그런데 훨씬 더 안전해. 자금 다 어디로 빠지겠냐. 이게 답이에요. 그럼 채권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게 되면 PF 시장은 더 흔들리지. 채권 금리 영향 받는 데가 PF가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담보대출은 담보가 있어요? 신용대출은 신용이 있죠. PF는 사업성을 보고 빌려주는 건데 사업성도 떨어졌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PF 금리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눌러놨죠. 한 91%까지 갔다가 한 8, 9%까지 억지로 눌러놨는데 이것도 다시 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공사 중단되는 현장도 많이 나올 거고 정 안 되면 할인 분양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이거를 이 시장에서 왜 지금 내가 분양을 받고 뭐 공급 부족하다고 해서 건설사들 살린다. 아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다 나옵니다. PF 시장 붕괴, 그리고 붕괴되면서 지금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허그, 산업은행, 기업은행 채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예산 60조랑 PF 25조는 요거는 허그 금액이고 허그는 그냥 공기업이죠. 예산 60조는 국가가 빵꾸 났는데 문제는 허그가 여기서 터뜨렸을 때 손실이 나게 되면은 60조가 빵꾸 났기 때문에 국가에서 메워주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거 다 그대로 손실로 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될 수 있다? 허그에서 위험한 보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중도금 같은 경우도 은행권에서 막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전세보증보험 이것도 굉장히 깐깐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중도금 허그 100% 책임지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한번 크게 터뜨리겠다. 금융기관 몇 개 터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